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이 최보식 칼럼을 아주 이 선임 기자분이신데 이분 칼럼은 유명합니다. 하여튼 유명한 칼럼을 쓰시고도 있지만 또 이분이 만나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의 아마 인터뷰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무엇인가 내용성이 아주 풍부한 분을 탁 인터뷰를 합니다. 아주 장렬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만 찾아서 인터뷰하기로 유명한 기자죠. 선임 기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위 민주화 운동했다는 이들의 착각과 오만, 소위 민주화 운동했다는 이들의 착각과 오만, 이렇게 쓰면서 말이죠. 지금 특권 계급화되고 가고 있는. 며칠 전에 이런 기사 났죠. 아니 의과대학도 실력으로 안 들어가고 민주화 운동 가족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에 각각 한 명씩인가 뭐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Y대학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이 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이지만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불평등하다. 이게 나라냐고 이 청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화 운동? 민주화가 뭔데? 학교 입학까지, 의과대학 의사들 시험까지, 의사 만드는 그 기관, 그 과정에까지 투입이 되느냐고 난리가 났죠. 그것뿐입니까? 전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그 마음속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민주화 운동이냐 이거예요. 민주화 운동했다는 이들의 착각과 오만이 그래서 하늘을 치솟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최보식 선임 기자가 글을 썼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도 받았다. 동일의 사건 관련자도 받았다. 이 동일의 사건은요, 경찰이 그때 불에 많이 타 죽었습니다. 이 데모대 때문에. 좌파들 그때 운동 때문에. 또 왕재산 사건 잘 알죠? 간첩. 왕재산 사건의 간첩도 받았다. 민주화 증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문재인도 받았고 동일의 사건 관련자도 왕재산 사건의 간첩도 민주화 증서를 받았다. 모두 9,800여 명. 보상금 총액 1,100여억 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요.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대통령까지도 받나? 대통령까지도 받나? 대한민국에 민주화 운동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학생 때, 누구도 학생 때 데모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9,800명이나 민주화 운동했어요? 그렇다면 9,800명이 대한민국을 민주화시켰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주적으로 나가십니까? 대입전형에서 민주화 특혜가 생기고 또 민주화 유공자 가족 혜택 법안도 국회에 또 제출됐고 그랬을 때 5번 수감돼 총 9년 이상 살았던 장기표 선생 떠올렸다. 이렇게 합니다. 장기표 선생 훌륭하신 분 있죠. 이 장기표 선생이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했느냐? 사실 나는 데모할 수 있는 대학생이어서 특혜를 받았다.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그는 10억 원 가량의 민주화 보상금을 딱 거부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거부한, 민주화 운동에 거부한 장기표라는 분. 그런 분도 있는데 이분은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투옥까지 돼가지고 몇 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화 운동이죠. 지금 세대를 보면서
그때 괜히 그랬나 후회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세태를 보면서 보니까 그때 참 감옥 갔다 온 게 얼마나 눈에 어리고 그때 그 고통 당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때 괜히 그랬나 하는 후회가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운동권들 하는 모습 보니까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회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이분은 10억이라는 민주화 보상금을 딱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실 데모할 수 있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것만으로 됐다. 민주화운동이 보상 이렇게 받으려고 돈 자기들이 만들어 자기들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1,100여 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보상금 총액이. 그런데 10억여 원이 되는 돈을 딱 거절한 장기표 선생. 이 떠올릴 수밖에 없죠. 이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 민주화 보상법 제정이 이루어지자 왕년에 민주화 운동했다는 신청자들의 접수가 그냥 아주 풀로 넘쳐났죠. 당시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는 한 번 회의 때마다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씩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쏟아 양산해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라는 문구의 증서가 싹 수여된다는 겁니다. 이 최보식 기자의 이 날카로운 이 기사,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이 뭘까요? 노무현 전공까지 계속됐다는 겁니다. 민주화 증서 받은 숫자가 9,800여 명 넘었습니다. 지급된 보상금이 1,100여 억 원이 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들은 이와는 또 별도입니다. 이건 참 노무현 정권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또 대학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에 맞서 투석전을 전개한 활동으로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 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사실로 민주화 공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집시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구경을 해본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투사는 아니어도 시위대에 따라다니다가 무더기 연행 군방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도 다 당사자에게는 민주화 투쟁 기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었을 뿐 불의한 권력에 맞선 정의감, 약자 편에 서겠다는 휴머니즘이 충만했던 그 시대의 모든 대학생들이 다 그랬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는 유공자 되고 나머지 전부는 왜 안 됐을까요? 민주화 보상법에는 1964년 이후 권위주의인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 실현과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라고 해놓았지만 실제 심사잣대는 그게 아닙니다. 헌법 가치나 민주 헌정 질서와 상관없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시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가령 50 시절에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관련해서 징역 3년 선고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민주화 관련자가 됐습니다. 아니, 서울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징역받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됐습니다. 동맹국의 문화원에 와서 점거 농성했던 사람들이 징역을 받고 나오면 이제 이렇게 민주화 관련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진압 경찰 정경 7명이 숨진 동의대, 그 진압하러 간 경찰 정경 7명이 정말 비참하게 숨졌습니다. 그 동의대 사건 시위 학생 46명도 그 완전히 진압 경찰 정경을 갖다가 숨지게 만든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위 학생들 46명 모든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경찰 정경 숨진 7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입시 부정을 규명하라는 학내 시위가 참변이 발생하자 민주화 운동이 바로 돼버렸습니다. 입시 부정 규명하라고 한 바로 그것이 학내 시위가 참변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게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이들에게는 평균 2,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현장에서 불을 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학생은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2번 감형으로 총 6년 3개월 살고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학생 측 변호인이었습니다. 경찰 유족이 경찰 죽음에 책임 있는 이들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해가지고 친북 반미 활동을 했거나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난 조직 구성원들도 대부분 민주화 증서를 받았습니다. 특히 80년대 학생운동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나 사회주의 혁명 그런 이론을 근간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주사파.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 국가정보원이 오랜만에 자생적 간첩 조직을 적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왕재산 사건 간첩 조직입니다. IT 개발업자 등이 북한 지령받고 10년간 간첩 행위를 해온 바로 그것을 수사를 해서 국정원이 밝혀낸 겁니다. 이들 중 2명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각각 420만 원, 1,400만 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간첩 혐의자들이 보상금도 받고 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뒤돌아보면 80년대 젊음이 열정과 이념 서적 몇 권으로 진로 좌표를 찍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2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대학 후배, 최보식 기자의 후배가 그때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이었다.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좀 현명하고 양심적이었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으로 우리 사회를 가두었던 자신의 책임도 성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화는 경제발전이라는 기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켜놓은 소위 경제발전 그 위에서라야 그게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50 시절 중산층이 대거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이 형성됐기 때문에 데모라든가 이런 것이 민주화 과정이 그런 과정이 가능했다. 경제적 발전이라는 그런 기반 위에서나 그것이 가능했다는 바로 그거는 학문적으로 다 이 QID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여유가 생기니까 정치 민주화의 욕구가 분출하는 것이고 권위주의 체제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정권도 그걸 알고 87년 직선제 개헌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일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지면서 얻어낸 것이 민주화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80년대 운동권은 여전히 그 민주화를 자기 거의 공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집단이 북한 정권 민주화 요구에는 가장 겁을 먹고 북한 정권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바를 유엔에도 안 하고 인권이란 인자도 내기를 무서워합니다. 그게 무슨 운동권입니까? 그런 집단이 북한 정권 민주화 요구에는 가장 겁을 내는 것,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냐고 이 최보식 기자는 지적합니다. 보십시오. 이 정권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이들이 배타적이고 권력 패거리 되고 마침내 정의와 공정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민주화 특권 계급을 지금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많이 축하들 했을 것이라고 이 최보식 기자는 말미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민주화 운동했다는 이들의 그 착각과 오만, 바로 그것을 최보식 기자가 꾸짖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받았고 동일의 사건 관련자도 왕재산 사건의 간첩도 민주화 증서를 받았다. 총 9,800여 명. 이거는 보상금 총액 1,100여억 원. 이거는 5.18도 민주화 운동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권 계급들이 지금 새로 생겼다. 그런 요지에 글을 하면서 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비록 지금 어두운 암흑의 시대고 광풍이 부는 시대라 할지라도 태양은 반드시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